요즘 아무 이유 없이 지친 적 있으신가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누군가 말 한마디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은 날들이 있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그걸 번아웃이라 부릅니다. 이 책은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싶은 당신에게 아주 조용한 응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번아웃의 핵심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번아웃 크리스티나 베른트. 일상이 이렇듯 팍팍하다 보니 실패하고 지적받고 자책하는 일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후유증도 생긴다. 마음의 병으로 병가를 내는 사람도 전에 없이 많아진 것이다. 연예인 아무개, 가수 누구누구가 번아웃 증후군이나 우울증에 시달린 끝에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종종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 그들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전까지는 자신의 일에서 최고의 성공을 구가했던 사람들이다. 힘든 직장 생활과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삶의 문제들에 상처 입지 않게 단단하게 보호해주는 갑옷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한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도 견고한 성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심리학자들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저항하는 힘, 우울한 상황을 딛고 다시금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신비한 이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른다. 이 책에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수많은 사례 연구를 통해 회복 탄력성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알아보고 그런 강인한 사람들을 본받아 크고 작은 삶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말이 됐다. 그러나 불과 75년 전만 해도 이런 단어는 없었다. 이 말은 1936년에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의사 한스 제레가 만들어낸 단어다. 스트레스 예방 전문가 크리스토프 밤베르거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우울증 같은 심리적 질환이나 최근 직장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번아웃이 찾아온다. 이때 번아웃은 대부분 경미한 우울증 증상을 띈다. 스트레스에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는 건설적인 스트레스가 있다. 이를 구분할 줄 알면 부정적 스트레스를 의식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휴식의 중요성을 잊고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리는 모든 문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푹 쉬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다시금 배워야 한다. 실직의 경우 두세 번 계속될수록 충격에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발달 심리학자 데니스 게르스토르프는 이렇게 말했다. 실직에서 오는 충격과 상실감은 경험할수록 치명적이다. 이렇듯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실직은 자존감의 상실과 맞물릴 뿐 아니라 인간관계마저 앗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한계를 느껴 우리에게 이상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스스로 멈출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직업적으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다 보면 종종 번아웃 신드롬, 즉 탈진 증후군이 찾아온다. 최근 현대인에게 거의 유행어가 되다시피 한 번아웃이라는 말을 가장 처음 고안한 사람은 1970년대 뉴욕의 심리치료사 허버트 프로이덴버거다. 번아웃은 반드시 열성적으로 일한 사람에게만 발병하는 것은 아니다. 일에 열을 올리지 않아도 언제든 맞닥뜨릴 수 있는 질환이다. 또한 번아웃은 한 가지 원인만으로는 진단할 수 없다. 집에서 푹 쉬며 잠을 많이 자거나 침대에 홀로 누워 골똘한 생각에 빠져 있는 행위는 오히려 우울증을 악화시킨다. 근래 신경정신과 의사 한스 울리히 비트헨과 심리학자 프랑크 야코비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심리적 질환이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수명 단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수명은 심리 장애로 인해 가장 많이 단축된다는 내용이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심장에 이상이 온다. 이는 오랫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또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직업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적은 직장인보다
심근경색에 걸릴 위험이 2배나 높다. 라이프지히의 신경정신과 교수 울리히 헤게르는 번아웃이 높은 직급을 가진 경영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빽빽한 일정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쫓기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생긴다고 말한다. 일에 있어 위기를 극복하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꼭 지켜줘야 합니다. 바로 잘 쉬기, 잘 먹기, 그리고 시간을 내어 짬짬이 운동하기입니다. 반드시 규칙적으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뇌젤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연구를 종합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리한다. 그랬다. 카우아이 섬의 72명의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처럼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이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진심 어린 사랑으로 대해주고 응원해주고 조언해준 지원군이었다.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곁에 있어도 대부분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상쇄된다. 취리히의 심리상담가인 울리케 보르스트는 기본적으로 회복 탄력성이란 누군가와 바람직한 관계를 맺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카우아이 섬의 아이들처럼 빌레펠트의 아이들 역시 가정 환경이 열악해지만 수잔네처럼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준 사람이 곁에 있었다는 공통점이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학자들은 이외에도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를 한 가지 더 발견했는데, 열악한 환경을 딛고 바람직하게 성장한 아이들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었다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뢰젤은 이렇게 말한다. 수잔네처럼 회복 탄력성이 강한 청소년들은 툭하면 상처받는 아이들보다 감정적으로 유연하며 쉽게 흥분하거나 충동적이지 않다. 어느 정도 실패를 허용하는 마음의 융통성이 필요하다. 더불어 힘든 과정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과 관찰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회복 탄력성에 도움이 되는 또 한 가지의 요인은 유머다. 삶에 닥치는 모든 위기의 순간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유머다. 자신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하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시련 앞에서 심각하게 괴로워하거나 신을 탓하며 자포자기하지 않는다. 과거의 학자들은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 전혀 상처받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을 상처받지 않는 천하무적으로 보는 초기의 입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비판받아 왔다. 오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도 때때로 자신에 대해 의심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심리치료사 로스마리 벨터 앤덜리는 이렇게 말한다. 그 어떤 사람도 전혀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다. 사람은 고난과 시련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회복 탄력성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환경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련을 극복하고 발전의 기회를 삼을 때 더욱 높아지는 능력이다.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는 것이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그에 맞서 싸우면서 역경으로부터 배우고 이런 경험을 토양으로 삼아 더욱 발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나 상처받을 수 있다. 사람이기에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의 경우 상처가 비교적 빠르게 치유되며 남은 생을 송두리째 흔들 정도의 깊은 트라우마로 남지 않는다. 그들은 불사신이 아니다. 그들도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을 뿐이다. 랄프 슈바르처는 오랫동안 다양한 정신적 부담 앞에서 어떤 요소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해 왔다. 그 결과 자기 효능감은 심지어 생리적으로도 측정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슈바르처의 말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은 위급한 상황에서 혈압, 심박동, 아드레날린 수치를 안정시킨다. 이는 질병 치료에도 활용될 수 있다. 낙천적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들은 이야기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쏙 뽑아내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낙천적인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영향을 덜 받는다. 심리학자 타냐 첼러는 이렇게 말했다. 억압된 기억이나 감정이 언젠가 반드시 터져 나오는 것은 아니다.
첼너는 감정을 억지로 억압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려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라고 했다. 형통하는 인성을 가진 사람은 타인을 기분 좋게 한다. 그는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좋은 냄새가 풍기는 나무로 조각되어 있다. 그는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것만 맛있어야 한다. 소화력을 넘어서는 순간 그의 식욕은 멈춘다. 그는 손실을 만회하는 수단을 마련하는데 능통하며 달갑지 않은 우연을 자신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할 줄 안다. 그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그를 강하게 만든다. 사회학자 브루노 힐덴브란트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 위기는 인류의 평범한 일상이 되었다. 삶이란 결국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생물학적 조건이 유리하지 못할지라도 화목한 가정 환경과 좋은 친구 및 지인에 의해 트라우마가 극복되기도 한다. 어려운 환경에서 인간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유전자가 사랑이 넘치는 환경에서는 인간을 더 강인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회복 탄력성 유전자는 두 얼굴을 갖고 있으며 정신적 저항력에 무조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유전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부모와의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아이의 스트레스 지수는 올라간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정상 수준으로 복귀된 후에는 회복 탄력성이 오히려 증가한다. 이렇듯 회복 탄력성에 있어 사람들과의 적당한 스트레스와 불화는 꽤 중요하다. 모든 아이는 자신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도 부모가 결국 자기 편이라는 의식을 가진 채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친말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회복 탄력성을 높인다. 이러한 회복 탄력성은 인생에 꼭 필요한 무기이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있어 회복 탄력성이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능력이며 삶을 꾸려가고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은 아이는 타가 시설에 맡겨도 애착 문제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성격을 결정하는 5가지 요인, 빅5. 인성 연구에 따르면 인성은 기본적으로 5가지 요인, 즉 빅5로 나뉜다. 개방성, 사교성, 성실성, 외향성, 감정적 안정성이 그것이다. 코르마는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이 저지르는 2가지 기본적인 실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첫째,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한다. 그러나 한탄하는 걸로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더 악화될 뿐이다. 둘째, 그들은 문제와 문제의 원인에만 신경을 곤두쓰느라 해결 방법은 뒷전이다. 그런 방법은 위기를 더 부채질하는 꼴밖에 안 된다.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고통이 지나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나 우울증에 그리 쉽게 걸리지 않는다. 또한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이건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셀리그먼은 낙관성을 일깨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좋은 일 찾아내기 연습을 추천한다.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일 3가지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다. 실험 결과 매일 좋았던 일을 기록하는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연구를 마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과거보다 훨씬 낙관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었으며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도 줄어들었다. 정신적 저항을 키우는 10가지 방법. 주변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라.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보지 마라. 끊임없는 변화가 인생의 숙명임을 받아들여라.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라. 결단력 있게 행동하라. 매 순간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라.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라. 어제가 아닌 내일을 보라. 어떤 상황에서건 긍정하라. 자신을 사랑하라. 행복감이 최저점을 찍는 나이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가령 독일의 경우 평균 42세의 행복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국의 경우는 35세가 최저점이다. 반면 이탈리아인들은 4세에 이르러서 행복의 저점에 도달한다. 심지어 어떤 이탈리아인들은 아예 행복감이 떨어지지 않는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후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이런 전환점은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한다. 위기가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이다. 발달 심리학자 우테 쿤츠만은 한 실험에서 젊을 때보다 나이 들어서 타인에 대한 이해력이 더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회복 탄력성은 학습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회복 탄력성을 언제든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위기를 통해 이미 자신의 내적 강인함을 확신한 사람도 무턱대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자만하면 안 된다. 유연성을 유지하라. 이것은 회복 탄력성에 있어 미국 심리학회가 가장 중요한 조언으로 손꼽는 사항이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여라. 위기에 능동적으로 임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라. 다른 사람을 신뢰하라. 그리고 자신 또한 신뢰하라. 무조건 그날 해야 할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일들은 추후에 해결해야 할 일들의 목록에 기입만 해놓고 다음 날까지 절대 눈길도 주지 말라. 이렇게 의식적으로 단순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하기로 한 일들은 반드시 꼭 그날 해치워야 한다. 숙면은 삶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완전한 휴식 시간이다. 그뿐 아니라 숙면하는 동안 자동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의 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일단 이성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 씨름한 다음에는 결정을 내리지 말고 그냥 놔둬라. 편하게 잠을 자는 등 그 상태로 놔둔 채 다른 일을 하면 된다. 그러면 대뇌피질의 전의식과 직관적 네트워크가 알아서 일을 끝마칠 것이다. 이상으로 번아웃의 핵심 문구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